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첫 번째 영상 후반부에 좀 제가 목이 좀 칼칼해서 기침을 했는데 우리 목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좀 커서 뭐 코로나는 뭐 당연히 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감기도 우리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영상 우리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자, 캠페인을 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30년 이상 된 그런 장수 캠페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린 캠페인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죠.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제가 크리에이티브 하면서 우리 아젠다 할 때 우리가 우리 아시는 하이트 맥주 관련돼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우리 두산의 어떤 그런 오비 맥주가 1등 브랜드였잖아요. 자, 페놀 수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오염수를 그러니까 낙동강에 사실은 방류하면서 무단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촉발된 것이 사실은 이제 물 전쟁이, 맥주 전쟁이 벌어진 계기가 됐는데, 자,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지금의 어떤 에코 캠페인이라는 개념들이 사실 있지는 않았고요. 그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환경 캠페인 이런 느낌처럼 했습니다. 즉,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제 그린 캠페인이라는 얘기도 쓰긴 하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약간 에코 캠페인이라는 말이 조금 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좀 활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캠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캠페인이면서 그 다음에 타겟층을 굉장히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넓혀 갑니다. 물론 처음에 뭐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뭐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타겟팅을 좁혀가면서 여러 어떤 그런 영역으로 넓혀가는 거죠. 이제 뒤에 잠깐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공존을 꿈꾸고 또 숲과 만나고 함께 나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숲과 만나다에 보시면 여고생 그린 캠프라는 게 있죠. 일단은 타겟층 자체가 일삼아서 1318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신혼부부의 나무 심기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한 캠페인의 내용을 제가 좀 뭐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신혼부부들이 뭐 사실은 신혼 초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또 광경이잖아요. 자,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그런 가정의 꿈이 또 나무와 함께 또 커져간다는 어떤 이런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니어 산촌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타겟층에 맞춰서 그 타겟층에 맞는 캠페인들을 자,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광고 캠페인도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타겟팅에 따라서 자, 어떤 캠페인들을 차별화해서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최적화 캠페인을 하겠느냐 어떻게 최적화 캠페인을 찾아내고 또 아니면 만들어서 또 그 다음에 적용시킬까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전체적인 어떤 그 슬로건이나 어떤 그런 캠페인 전략들은 자,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역시 자, 구심점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여건을 굉장히 잘한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래 해서 좋기도,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래 한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겠죠. 예, 그래서 올해도 했지만 또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또 차별화된 어떤 캠페인을 전개했다라는 게 되게 눈여겨볼 만하고요. 또 뭐 여기 보시면 함께 나누다는 뭐 소통 채널 우프프 뭐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도 있고요. 공모전 같이 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 자,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유한 킴벌리가 사실은 나무를 원료로 하는 어떤 그런 페이퍼 재질을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어떤 의구심의 눈초리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쓰려고 뭐 나무 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지만 이게 짧게 끝났다면 그런 오해를 당연히 받았겠죠. 하지만 장기로 가면서 자, 그런 것들이 좀 더 불식시키는 걸 거꾸로 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이상의 것을 해내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화장지나 아니면 종이가 없다라면 사실 우리 일상이 되게 불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냥 소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리커버 차원에서 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 캠페인을 한다라는 것들은 자, 어쨌든 자, 지금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자, 그런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자, 위험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좀 많이 바꿉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었죠. 뭐 휴지나 물티슈, 마스크 자, 메인 타겟이 있긴 하긴 하겠지만, 자,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타겟에 맞추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신혼부부도 있었고요. 또 시니어층도 있었고요. 아까 1318이라고 해서 여고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히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나무를 베어야지만 사실 작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걸 굉장히 좋은 기회 요소로 바꿨다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사실은 필요했겠죠. 시간적인 것들과 또 비용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전체적인 커버리지는 유지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타겟들을 좀 더 세분화하면서 맞춤형 테일러드한 전략으로 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도 역시 다양한 매체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미디어 연계가 되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크리에이티브는 고유한 제작 외에도 광고 기획적인 캠페인 어떤 그 전략에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도 역시 또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거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애플의 에어팟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유한 킴벌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냥 훅 제가 PPT를 넘겼습니다만, 슬라이드 컷을 넘겼습니다만, 일단 애플은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에 굉장히 탁월한, 제가 볼 때는 재능을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생활의 단면 할 때 우리가 삼성 우리 노트북을 또 삼성 노트 스마트폰을 보여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항상 경쟁적으로 나가죠. 두 회사가, 두 브랜드가.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뭐 디자인 컨셉을 뭐 서로가 베꼈대느니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어떤 원천이 또 뭐 누가 또 내가 먼저라느니 약간 이런, 그 이유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크리에이티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은 애플이 먼저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를 치고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면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리고 삼성이 이제 사실은 비슷한 뉘앙스의,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차별화된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를 또 갖고 가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저는 지난번에 제가 삼성 노트, 그 갤럭시 노트 보여드렸습니다만, 똑같이 USB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쵸? 이성적인 소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USB 전략을 따라가진 않죠. 분명히 우리가, 스마트폰 그러면 고관여 제품입니다. 그쵸? 고관여 제품은 저희가 클래식한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성적인 소구를 써야 돼요. 그쵸? 매체도 뭐 지면 광고 위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뭐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영상 매체를 활용하고요. 여기는 뭐 디지털 매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되게 아트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에어팟 프로 스냅도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에 음악이라는 요소가 꼭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애플이 잘하고 있는 것,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뮤직 음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성능을 되게 잘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는 주변의 소리도 되게 크고 되게 번잡한데 이걸 끼는 순간 나만의 어떤 그런 세계에 빠지는 어떤 형태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저 제품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가 성능이 되게 우수하다는 것들을 사실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기술적인 어려운 용어를 쓴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특장점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적인 예술적인 차원에서요, 아니 일상적인 그런 어떤 생활의 단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고도화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나와 있습니다만, 음악을 통해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성소구가 아니라 감성소구로 USB를 전달하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난해한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고요. 광고의 예술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 학생은 이제 세 가지, 우리 노벨티,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티, 그 다음에 어프로프리에이티니스에서 보면, 일단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에 하트를 던졌다고 보고 있고요. 노벨티 새롭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예술적 가치, 아까 설명해 드렸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이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독보적일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련성, 어떤 최적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품에 대한 설명을 크리에이티브적인 차원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역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자 F를 보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자, 뉴발란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뉴발란스 그러면 자, 우리 스포츠 브랜드이고요. 당연히 영타겟들이 떠오릅니다. 2030 뭐 이 정도. 근데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내용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사진 보시면 저희 아버님 뻘 정도 돼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말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빠 푸사. 그렇죠? 우리가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자, 바꿔드리기 프로젝트.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아빠, 지금 우리 특히,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코디를 하시죠?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아빠의 프로필 사진이 항상 왜 천편일률적이고 멋이 없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저희가 마케팅 타겟과, 아니, 토익에서 커뮤니케이션 타겟과 마케팅 타겟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특히 우리, 아이들 용품은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분명히, 자, 물론 엄마들이 구매를 하지만, 자, 아이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특히 뭐, 1318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인데, 자, 요것도 보시면, 자, 분명히 메인 타겟은, 일단 사진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중년에 우리 아빠 정도에 될 어떤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가고 있죠. 자, 비주얼과 사실은 카피가, 사실은 좀 상반되게 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왜 아빠들의 프로필 사진은 한결같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들을, 자, 3,000명 지원자 중에서 랜덤으로 선발해서, 자, 스타일링, 그러니까 뭔가 뉴발란스를 통해서 뭔가 스타일링하고, 자, 이후에도, 그러니까 스타일링 팁도 제공하고, 그 뒤에도, 그래서 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멋짐을 좀 사실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자녀의 시각에서, 자, 우리 아빠들을 바꿔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미 고객들이 참여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아빠의 뭐 그레이 캠페인을 그래서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 이벤트를 하나의 소재로, 광고 소재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IMC 개념일 수도 있겠죠. 이벤트 분명히 했고요. 그 이벤트에 어떤 내용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요소로 썼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50 타겟이에요. 그죠? 캠페인 타겟은, 그러니까 마케팅 타겟은 어떻게 보면, 하지만, 자, 자녀들이 젊은 층에 대한 반응이 더 크게 왔던, 우리 아빠도, 자, 뉴발란스와 함께라면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뉴트로에 대한 어떤 적절한, 자, 그런 것들이 가미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자녀와, 그 다음에, 부모 세대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 그러니까 뭐 편이 그렇습니다만 일거양득의 어떤 그런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스타일링 후에 촬영을 한 이후에도, 자, 아버님들께, 자, 일상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게끔, 자, 스타일링 팁들을 제공했다는 거죠. 약간 아까 맞춤형. 아버님은, 자, 이런 스타일이 훨씬 더, 자,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비포 애프터 보이시죠? 전 지금 딱 봤을 때 전혀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스타일에 따라서는 훨씬 더, 자, 젊게 보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광고 이후에도, 자,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것들도 역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되게 좀 주목할 만한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가미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그랜저가 아니라 저기 뉴발란스입니다. 제가 뭐 하나 카피하면서 제가 못 바꾼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실수를 다 하다니. 죄송합니다. 자, 뉴발란스이었고요. 자, 이제 현대카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카드,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학생들 카드 제한이 좀, 사실 저희 때는 되게 많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뭐 많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졸업하셔서 사회에 진출하시면 이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카드이죠. 신용카드입니다. 우리 현대카드가, 사실 후발주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물론 캐피탈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이 없는 카드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신한카드면 신한은행이 있고, 뭐 국민카드면 국민은행이 있고, 물론 BC카드는 뭐 전체 은행의 어떤 연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째 은행을 끼고 있는데, 현대카드는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후발 느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현대카드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광고적인 차원에서의 크리에이티브도 되게 하지만, 마케팅 차원에서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도 굉장히 잘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러니까 과제 내주신 분에게 그 과제에서는 소개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잠깐 뒤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언급을 할 텐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카드의 방향을 바꾸다라고 해서 자, 세상 처음 세로 카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카드를 만드셨던 분이 되게 선관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왜냐면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전부 다 뭐 5개 광고도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전부 세로 형태로 바뀌어 있거든요. 자,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카드 긁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긁었어요, 진짜. 근데 이게 되게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오래 갖고 다니면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 그냥 세로 형태로 그냥 꼽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꼽던 위에서 아래로 내려 꼽던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가로 형태보다는 세로 형태의 어떤 활용도가 훨씬 높은데 자,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어떻게 마케팅 자체도 역시 세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도 세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리에이티브는 자, 어찌 보면 자,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마케팅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세로 형태 그래서 자, 인식의 틀을 깬 거죠. 세로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카드 여태까지 가로였었어. 자, 지금 세로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메이트 커뮤니케이션에서 했는데 자, 이노션이 메이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메이트가 자, 이노션 건물에 자, 이게 그러니까 특정칭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 다시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메이트컴에서 자, 일단 대행 에이전시 역할을 했던 거고요. 자, 일단 2017년도 캠페인이었고, 자, 근데 제가 얘기했던, 자, 크리에이티브의 시작은, 자, 제품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캠페인에 있어서는. 그렇죠? 제품이, 자, 새로운 트렌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에서부터, 자, 어떻게 보면, 자, 크리에이티브 전략들이, 자,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와 있죠? 지금 이 광고, 화면 돌려버리고 싶죠? 자, 이렇게 뭔가 도발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만큼, 자, 우리의 프로덕트는 세로형이라는 거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도 세로형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카드의 방향을 바꾸다. 현대카드. 이렇게 나가죠. 굉장히 명확한 컨셉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자, 일단 정보 제공이 이성적인 소구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정보 제공형에 해당이 되는 어떤 이성적인 소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다 사실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물론 보시는 것처럼, 자, 일반적인 그동안의 카드에 없었던 컬러감과, 자,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게 컸긴 했지만, 또 하나는 역시 카드는 뭐니 뭐니 해도 어떤 그런 소비자들이 베네핏,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갖고 가느냐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달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던 카드 자체가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자, 제품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썼는데, 자, 노벨티는 아까 현대카드의 디자인적인 혁신. 되게 뉴스거리죠? 와, 카드가 이제 세로 형태로 나온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국내 최초. 자, 이제는 자, 국민카드에서 세로형 카드를 만들던 아니면 우리가 뭐 BC카드에서 세로형을 만들던 자, 이미 현대카드가 먼저 앞서 있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제품과의 연관성도 역시 아까 얘기했죠. 출발 자체가 제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광고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을 자, 새로운 광고를 통해서 한 번 더 강렬하게 자, 각인시킨 자, 그런 광고, 자,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현대카드까지 했고요. 이제 5분 정도 남았네요. 자,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반갑네요. 자, 이제는 시몬스 침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에이스 침대도 한번 나왔었죠. 자, 우리가 침대 과학이라는 이야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굉장히 뭐 압도적인 어떤 그런 캠페인이기도 합니다만, 자, 우리 시몬스 침대는 역시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니긴 한데, 자, 여기에서는 자, 침대의 어떤 편안함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에이스 침대는 자, 가구에서 침대를 끄집어냈다라는 게 가장 큰 하나의 뭐라고 할까 차별화된 하나의 전략이었더라면 여기에서는 자, 시몬스 침대가 되게 편하다는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빅 모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슈머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우리 뭐라고 할까요? 카레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슈머가 모델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침대는 안 나오고요. 지하철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약간 이제 제보다 세트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국내 지하철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서 밑에 시몬스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너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결국에 뭐냐면, 뭔가 매너를 지하철에서 잘 지켜야지만 우리 쪽벌남 보이죠?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 중에 하나죠. 굉장히 상대 옆자리에 되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게 되면,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게 되면 옆분들이 되게 편안하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떤 침대의 편안함과 연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볼까요? 참신하죠? 침대 안 나와요. 대부분은 침대를 보여주는데 하다못해 배경으로라도 보여줍니다. 우리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를 할 때도 자, 배경에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독창성은, 자, 매너를 지킬 때 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게 결국 흔들리지 않는 침대. 이거 지하철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은,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랜드의 타이틀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그러니까 실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내가 매너를 제가 지키면 되게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자, 침대의 어떤 그런, 제품적인 특성과도 연계시켜 주는 거죠. 시몬스가 그렇게 편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품이 등장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하철을 탈 때 어떤 예절 같은 것들을 뭐 보여주는 어떤 형태들일 것 같고요. 자, 일단 슬로건에 부합했고요. 자, 그러니까 컴포트, 그래서 매너를 지키게 되면 자, 편안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매너 편안함, 그다음에 제품이 아까 얘기했던 건 특성인 편안함을 굉장히 감성적인 속으로 전달하죠. USB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스 침대도 자, 과학이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감성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USB를 감성적으로 소구하는 건데 비슷합니다. 이것도. 자, 굳이 어떤 뭐죠? 어떤 뭐 스프링이 어떻고 뭐 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그냥 어떤 직관적으로 자, 감성적인 어떤 부분에 소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킹스맨 명대사를 자, 이용하기도 했고요. 약간 뭐 패러디라고 할 것까지는 않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갖다 썼고요. 차용해서 썼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팀 슈머를 출연시켰기도 했고요. 그죠? 모델.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좀 시몬스 침대가 좀 더 약간 차별화된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제가 보여주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죄송해요. 이것도 맥심 카노가 아니라 시몬스입니다.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제대로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몬스였고요. 자, 이제 우리 그랜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드디어 오야 올 것이 많았습니다. 자, 그랜저. 제가 이 광고 보고 사실은 그랜저를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제가 좀 많이 동했는데, 마음이. 이건 이제 아반떼군요. 실수. 자, 그랜저 지난번에 했고요. 자, 아반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노션을 통해서, 특히 물론 이제 자동차도 많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패밀리카처럼, 그러니까 앞 그릴이나 뒤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후면들을 굉장히 통일감 있게 쓰고 있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최근의 대세가 그러니까 외국 브랜드의 자동차들이나 국내 자동차의 특성들이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감을 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엠블럼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릴만 봐도 그렇고, 뒤에 후면 디자인만 봐도, 이게 현대차다, 기아차다 할 수 있게끔 사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할 것 없이 외국의 어떤 그런 유명하신 어떤 그런, 우리 그 카 디자이너들을 제가 모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글로벌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도 물론 뭐 약간 그 중에는 또 아닌 디자인들이 있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하지만 대부분의 전반적인 어떤 기조는 굉장히 많이 진보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고 있고요. 자, 우리가 그랜저에 이어서 우리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반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엔트리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내 생애 처음 사는 차들을 엔트리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초년병 시절을 좀 지나서 대리급이나 아니면 뭐 광고에서는 과정이 거의 없으니까요. 뭐 차장급 초반부에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때가 경제적인 부분들도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사시게 되는데,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가 있긴 합니다. 남자는 군대 때문에 그런데. 자, 어쨌든, 아반떼는 약간 그런 엔트리카처럼 느껴졌던 자동차인데, 이게 이제 뭔가 쭉 나오겠습니다만, 시리즈로 광고를 제작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 역시 또 소구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가 항상 프로게 할 때도 연령대에 맞춰서 소구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 도발적인 역시 카피를 던집니다.
세상이 달라졌어 라는 얘기죠. 어떻게 달라졌지 궁금하겠죠? 약간의 티저의 느낌도 사실 들고요. 카피만 보면. 하지만 저기 나와 있는 뭐 제2의 청춘카라든가 기타 등등 연령대에 맞게끔 나오는 광고를 보면서, 또 아니면 주부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아빠차라는 느낌이 과거의 어떤 그런 지배적인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기조였다라면, 이제 엄마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의 주체가 바뀌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리포지셔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제2 청춘이나 또 아니면 우리 집의 세컨드카, 또 아니면 루키들의 인생 첫 차. 아까 루키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역시 소구하는 방법들, 자, 이런 것들을 자, 연령대별로, 또 아니면 또 그다음에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들로 자, 어프로치를 합니다. 굉장히 저도 의미 있게 보기도 했고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제2의 청춘카,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내일 봐서 링크를 한번 걸어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냥 이런 느낌만 전달해도, 이미지만 전달해 드려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좀 넘어갈게요, 빨리. 자, 그리고 자, 역시 시대상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리포지션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엄마 차다. 자, 아이가 물어보는데 아빠 차가 아니라 엄마 차다. 여기서 약간 역할이 좀 광고 내용도 나옵니다. 엄마는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시고요. 아빠가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전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육아하다가 우리가 가정 뭐라고 할까요? 집안일 하시다가 이제 엄마를 데리러 가는 어떤 모습들인 건데, 자, 변화된 일상을 보여주는 거죠. 생활의 단면, 그러니까 일종의 최근에 어떤 그런 아마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동질감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자, 올류 아반떼가 과거의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된 어떤 방식이 아니라 좀 탈피하는 어떤 시대성들을 역시 또 보여주는 것들. 자, 이것들이 아마도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광고가 어떤 사회의 거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자, 올류 아반떼였고요. 자, 이번에는 자, 노랑 통닭입니다. 이거를 제 과제로 하신 학생이 저한테 여러 차례 문의를 해오셨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계 광고에 역시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이 캠페인이 저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광고모 특강이니까 우계 광고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여기 보시는 곳이 한강 시민공원이에요. 우리 옥외 광고를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한강 고수, 옛날 고수부지라고 했죠. 시민공원에 광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단순한 상호 광고 같으면 당연히 안 됐겠지만, 자, 물론 이것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스터디니까, 자, 법적으로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 자체가 일단 불법이기 이전에 일단 공원 녹지대는 광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호 광고를. 하지만 제가 볼 땐 이게 뭐 관할하고 있는 그 한강 시민공원 쪽에 양해를 받았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노랑통닭 착한 돗자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약간 일회용 돗자리 같은 것들을, 왜냐면 여러분들은 돗자리 같은 거 막 버리고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민폐를 끼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일부. 이제 그런 분들을 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내가 앉고 싶은데 돗자리가 없어 가신 분들도, 자, 이 돗자리를 하나 뜯어가지고, 자, 제가 적당한 곳에 자리를 깔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게 참, 제 마케팅의 참 아이디어인데, 자, 그렇게만 하면, 물론, 뭐, 노랑통닭의 이미지는 올라가겠죠.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유해진 씨가 열심히 저기 뭐야 알싸함만 돼가지고 지금 요즘 광고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던데, 자, 아까 얘기했던 착한 돗자리 사용법, 약간 일종의 에코 마케팅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통닭 여기다 보시는 거 맛있게 먹는데 당연히 어디다 시켜야 되겠어요? 야, 여기 QR코드 찍으면 노랑 통닭 가까운 매장으로 뭐 배달 주문 가는 거죠. 배달 와서 드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참 그러니까 법적으로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캠페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캠페인이었다는 것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돗자리를 제공하고 당연히 고객을 참여하겠죠. 이걸 뜯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얘기했던 5개강과 연계한 PTL. 제가 뭐 전에 한번 뭐 작년 수업 3학년 2학기 재수업 들었던 분들 뭐 매체 BTL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아마 다음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아마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때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약간 ATL과 BTL을 좀 모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고객 참여형 매체였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제가 좀 약간 좀 주셨던 그 과제에서 조금 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5개 광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친환경 크래프트지, 예, 뜯어 쓰는 착한 돗자리,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돗자리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일단 공공성을 배경으로 한 마케팅이죠. 에코 마케팅일 수 있을 거, 환경 마케팅 뭐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공공장소의 어떤 상업 광고는 분명히 공공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주문 배달을 아까 QR코드가 없었으면 진짜 100% 완벽하게 진짜 확실한 어떤 공공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자, 주문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일단 상업적인 어떤 그런 커머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상업 광고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지만 이 자체에 대한 발상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뚫은 것 같아요. 한강 시민공원 너무 좋습니다. 의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자, 우리 락앤락이죠, 여러분들. 자,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뭐 락앤락, 뭐 이렇게, 중국에서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자, 이게 광고가 처음에 나왔던 락앤락이, 솔직히 이게 국내 광고부터 제가 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약간 좀, 요 락앤락의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부터 일단 시작이 됐고요. 일종 케이블 TV 같은 데서 우리가 테스모니얼 입증하는, 왜냐면 이게 밀폐가 되게 잘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 종이 같은 것들을 안에 넣고 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물에 잠그죠. 왜냐면 당연히 밀폐가 아니면 종이가 젖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줬죠. 근데 자, 그리고서 미국에서 약간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나서 국내로 거꾸로 제가 들어와서 마케팅을 했던 자, 그런 광고주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지금 다양한 제품들을 사실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팝업 스토어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밀폐용기만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도 보시면 텀블러 캠페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밀폐용기는 뭐 대한민국 넘버원이라는 것들을 좀 뭐 깔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 마케팅입니다. 뭐 최근 여러분들 일회용 뭐 환경을 지구를 생각해서 그렇죠. 일회용 뭐 그런 컵이나 이런 일회용품들을 줄이자고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부합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자, 현장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자체를 컨텐츠로 해서 자, SNS 바이럴 마케팅을 전개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바이럴이나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무빙 카페를 이용해서 오피스 지역이나 2030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자, 그런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텀블러를 즐기는 뭐 커피라이프를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 홍보 방안은 자, 기부 키오스크를 통한 뭐 퍼네이션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얘기했던 SNS를 통한 실시간 오프라인 행사 정보 어디서 한다더라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오시는 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 SNS 텀블러 사용 인증샷 등을 통해서 이벤트를 참여하고 유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하나의 이벤트를 잘 하나의 컨텐츠로 활용한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는 뭐 5개 내지는 뭐 아니면 일부 캠페인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에 SNS 바이럴 마케팅 그렇죠? 우리가 뭐 언드 미디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잘 만든 웰메이드 된 어떤 캠페인 하나가 굉장히 훌륭한 어떤 광고의 소재 내지는 하나의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노벨티는 락앤락의 환경보호에 대한 리브랜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리지널리티는 자, 퍼니션 캠페인을 통한 소비자 그러니까 편익을 소구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관성에 대한 부분도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역시 소비자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련성이 되게 강하다라고 우리 제출하신 학생이 또 한번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하나의 이벤트가 하나의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추가로 찾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무빙 카페에다가 이게 아까 SNS를 통해서 정보 보신 분들이 와서 실제 제품을 받아가는 어떤 형태의 고객 참여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환경보호의 기부를 세계자연기금인 WWF에다가 기부했던 어떤 내용들까지 연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캠페인이야말로 되게 공공 캠페인이고 또 환경 캠페인 또 에코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부까지 있다는 것들은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제가 뭐 우리 블로그에서 좀 다운받은 사진도 좀 보여드립니다. 쇼츠로 좀 밝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야놀자가 왔습니다. 딱 적당한 시간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학생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카드 거 하나하고 야놀자 두 가지를 사실은 제출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긴 좀 그래서 야놀자 것만 보여드립니다.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시간적인 관계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기에는 페이지 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 야놀자 같은 경우 아까 뭐 유머 서구에 대한 얘기도 뭐 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캠페인 소개는, 자, 놀아보고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 지역 타겟팅,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여행, 숙박 이런 것들은 실제 도착지 내지는 자, 내가 숙박을 하고자 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자, 자연스럽게 지역 타겟팅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숙박 시설을 이용케 하려는 어떤 체험형 마케팅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내용도 나옵니다만, 일단 조정석 씨가, 자, 일단 모델이시고,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약간 또, 자, 또 어떤 매력을 또 뿜뿜 보여주고 계시긴 합니다. 노래도 잘 부르시고요. 자,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자, 청춘들이 잘 놀고 있는지를 자, 리포팅을 하는 어떤 그런 되게 단순한 컨셉들인 거예요. 놀고 그 대신 제대로 된 리포트를 보여주면, 뭐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요? 그렇죠? 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2만 5천여 제휴점들이 자, 더 많은 숙박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 결과적으로는 자, 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어디가 됐든 이제 숙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숙박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를 갖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캠페인이었고요. 자, 야놀자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자,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광고적인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만 잠깐 빼볼게요. 마케팅적인 관점 빼놓고, 일단, 자, 16년에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매체, 특히 이제 버스 외부 광고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 아까 제가 전국 방방곡곡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역별.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맞춤형 광고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언어유희를 통한 유머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이제 우리가 뭐 사투리 쓰거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아니면 지역적 동대구. 나와있죠? 그 다음에 해운대, 부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보다 들어서 신천하자, 뭐 이렇게 특정 지역, 그 다음에 홍대, 자, 신천역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신천역, 홍대역, 이렇게, 자, 오능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것도 지역과 연계된 어떤 그런, 자, 어떤 그, 전략을 좀 진행했다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자, 그러면서 1등 숙박예민 야놀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국내 여행과 놀이문화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자, 지역별로 특화된 광고 문구, 그러니까 언어유희를 통한 유머 소구를 갖다 썼고요. 그 다음에, 자, 그다음 적절히 연계성은, 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은, 자, 서비스와 크리에이티브의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들, 자, 이것들을 사실 보여주는 그런 광고 형태입니다. 여기는 아마 매체에 대한 활용도와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특성을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언어 유희란 표현을 섞긴 했습니다만, 자, 그 해당되는 사이트에 적절하게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은 왜 그 제가 아닙니다. 제가 광고 홍보 캠페인을 약간 살짝 헷갈렸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뭐 혹시 5개가 광고 홍보 캠페인을 안 듣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그 여러분들 그 소셜 커머스에서 제가 소셜 커머스를 까먹었다.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제가 기억나면 제가 좀 다시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나봐요. 제가 지금 놓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지역 타겟팅, 에어리어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지역 타겟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어떤 커버리지의 매체를 쓸 일은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개월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특정 그런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매체, 크리에이티브도 마찬가지지만 매체도 역시 지역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단순하게 어떤 차별화가 안 된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역시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따라가 주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라는 것들을 사실 보여주는 게 바로 야놀자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그 제가 딱 시간도 뭐 38분 적당하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일단 과제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과제를 한번 제가 뭐 리뷰해 보면서 어떤 평가라고 하기에는 뭐 사실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제가 좀 더 아까 첨언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 다른 학생들이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통한 그런 광고 캠페인들 또 아니면 마케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런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자, 제가 아까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 얘기했었죠. 자, 이게 나옵니다. 자, 과거에는, 자, 미디어를 정해놓고, 자, 크리에이티브를 했다라면, 그러니까 신문 광고 정해놓고, 자, 신문 광고에 대한, 자, 제작 크리에이티브를 했다라면, 지금은 일단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먼저, 그러니까 컨텐츠를 먼저 만들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면, 그 컨텐츠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를 찾는 과정을 가는 것들이, 자, 최근의 디지털 시대에 약간 바뀐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를 정해놓고 크리에이티브를 맞추는 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디지털화가 되면서 특히 SNS 바이럴 이런 어떤 언더미디어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요소가 미디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잘 만든 웰메이드된 컨텐츠 하나가 결국에는 자 내가 굳이 매체를 자 우리가 뭐 여러분들 광고학 이런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굳이 구매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자연스럽게 자 소비자들의 평가에서 자 바이럴 회자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진행했던 과제에 대한 리뷰였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과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